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셀타비고 대 헤타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 3번의 맞대결에서는 헤타페에게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다. 다만 그 시기는 셀타비고가 4-1-3-2를 쓰는 등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구축했다가 역습에 능한 헤타페에게 일격을 당했던 경기. 올 시즌 셀타비고의 주요 포메이션은 500 등 선수비, 마이너스 후역습이라는 점에서 셀타비고가 지난 경기들처럼 상대의 역습에 허둥대는 모습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헤타페도 아스파스 홀로 뭔가를 만들어야 하는 셀타비고의 스타일이 아주 두렵지는 않을 것이다. 원정에서는 실점률이 급격하게 높아진다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올 시즌 원정에서는 모두 6위 이상의 강호들을 만나는 등 일정이 아주 험난했다는 것은 감안해야 한다. 사실 헤타페의 두 줄 수비는 바르셀로나나 비아레알 같은 강팀들도 뚫기 어려워했던 편. 헤타페가 셀타비고에게 강하기는 했지만 이제는 셀타비고가 그동안 썼던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버리고 수비에 1차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 물론 헤타페도 기본적으로는 수비에 강점을 보이는 팀이고 원정에서의 실점률 약세도 상대들이 너무 강호들이었다는 참작 사유가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두 번째 경기 알라베스 대 레알 베티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두 미드필더의 이탈로 인해서 지공 성향의 베티스를 저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으로 봐야 할 듯하다. 물론 베티스가 원정에서는 실점률이 극도로 상승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베티스에게 원정에서 대량 실점을 안긴 팀은 빌바오와 바르셀로나, 알라베스가 이런 팀들과 전력이 동등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느린 기동력 때문에 상대의 낮은 라인 공략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편. 하지만 상대의 코어 라인이 붕괴했고 특히 수비형 미드필더 주전이 빠진 팀을 상대하기 때문에 베티스의 에이스인 이스코의 자유도는 나름대로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일정상의 휴식 기간이 부족했다는 점이 흠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베티스의 승리를 기대해보는 매치다. 일단 알라베스 중원 라인의 붕괴를 꽤 심각하게 여겨야 할 이유는 충분할 것. 지공 성향의 베티스를 저지하는데 필요한 수비형 미드필더의 카드 징계는 베티스가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게 만들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세 번째 경기 그라나다 대 바르셀로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아주 좋은 최근 전적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4번의 맞대결에서 1승 3무를 기록 중 매우 동적이고 압박에 적극적이라는 점이 바르셀로나의 지공을 저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물론 탈압박 능력이 좋은 팀을 만나면 적극성 때문에 생긴 공간이 뚫리면서 매우 큰 수비적인 위기를 많이 만든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지난 경기에서도 대용과 페드리의 공백이 느껴진 가운데 레반도프스키도 타박상으로 풀타임을 소화하지 못하는 위기가 생기고 말았다. 물론 페란과 야말, 펠릭스 등 공격진의 기술이 좋은 선수들이 제법 많다는 점과 상대 수비가 매우 약점이 많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일단 그라나다를 상대로도 꽤 고생할 확률은 높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바르셀로나가 그라나다의 수비를 어떻게든 공략하면서 승리할 확률은 높기는 할 것. 다만 그라나다의 생각보다 적극적인 스타일과 바르셀로나 상대 전적을 생각한다면 바르셀로나가 상당히 진땀을 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네 번째 경기 바이에른 미넨 대 프라이부르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푸엘 감독의 전술이 도마에 오른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일단 중원에서 키미히가 혼자 빌드업을 하게 그냥 놔두고 있어 상대의 압박이 조금만 있어도 전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 그나마 프라이부르크가 금요일 새벽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후반전에는 바이언보다 프라이부르크가 더 지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다행으로 본다. 앞서 언급했듯이 금요일 새벽에 경기가 있었다는 것이 생각보다는 영향이 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다. 그래도 올 시즌의 소유가 아주 전방보다는 후방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뒷공간을 노출한다는 단점이 생각보다는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 사실 후반전이 될 때까지는 상대의 중원을 고립시키면서 바이언의 파괴력을 낮추는 것 정도는 가능할 수도. 바이언이 결국 후반전이 될수록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은 높다. 다만 여전히 빌드업 상황에서의 전술적인 문제가 큰 상황이라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야 할 문제가 될 것.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5번째 경기 프랑크푸르트 대 하이덴하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올 시즌은 전반적으로 빈공과 수비의 특성이 강한 편, 점유율이 높게 유지되는 편이기는 하지만 전방보다는 후방에서 이뤄지는 소유가 많다는 것이 무한히의 공백과 더불어서 프랑크푸르트의 화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경기에서는 괴체도 경고 누적으로 빠져 하이덴하임의 역습을 막고 신승양상으로 가는 것이 차라리 나을 듯. 상당히 직선적으로 플레이하는 역습 지향적인 팀, 다만 상대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숙명에다가 생각보다 압박이 적극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수비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기대 실점이 높은 유형이다. 프랑크푸르트의 낮은 라인도 나름대로 공략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 신승양상으로 간다면 수비력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프랑크푸르트가 수비력의 차이를 바탕으로 신승양상으로 간다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여전히 점유가 뒤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단점은 꽤 치명적일 수 있을 것.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